오늘도 돌파 매매에 대한 공부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엔캠 관련주인 중앙첨단 소재 종목부터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앵커님 나오세요. 중앙첨단 소재 주가가 최근 엔캠의 전해액 고객사 확대 기대감으로 치솟고 있다. 중앙첨단 소재는 최근 2차전지 소재 유통 사업에 진출했다. 엔캠은 북미 시장에서 역내 유일 대규모 생산시설 보유 기업임을 앞세워 1분기 전해액 공급 확대 및 고객사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엔캠은 국내 1위 2차전지 전해액 전문 기업이다. 중앙첨단 소재는 PVC 제품 및 건축자재의 제조와 통신기기 및 장비의 개발, 제조 및 판매와 기타 생활용품 유통사업 등을 하고 있다. 다양화된 제품과 생산 설비, 업력을 기반으로 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PVC 창호, 덕트 등을 중심으로 시판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사명 변경 후 전해액 제조사 엔캠과 함께 리튬염 생산업체 EDL을 공동 설립했다. 국내 1위 2차전지 전해액 전문기업 엔캠이 올해 1분기 북미 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였다. 엔캠은 올해 1분기 기준 북미 제품 공급량이 직전 분기 대비 약 92% 증가했다고 밝혔다. 엔캠은 최근 전기차 시장의 캐즈밀시적 수요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미 시장에서 역대 유일 대규모 생산시설 보유 기업임을 앞세워 1분기 전해액 공급 확대 및 고객사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성공했다. 엔캠이 미국에서 기존 고객사를 제외하고 올해 추가로 제품 공급을 본격화한 신규 업체만 3곳에 달한다. 1분기 기준 엔캠이 북미 시장 한 곳에서만 확보 중인 공급처는 총 5곳이다. 엔캠은 SK배터리 아메리카, 얼티엄셀즈 1공장에 이어 얼티엄셀즈 2공장, 테슬라, 파나소닉의 제품 공급을 개시했다. 엔캠 관계자는 엔캠은 생산 능력 확대와 북미 시장에서의 독보적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고객사 확대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입니다. 뉴스에서 나오듯 중앙첨단 소재는 엔캠과 함께 리튬염 생산업체를 공동으로 설립을 했기에 엔캠의 수혜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나간 차트입니다. 여기서부터 차트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최초 상승 지점이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파동을 그리며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121선 돌파 지점이 나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241선 돌파 자리입니다. 장기 이평선 돌파 자리에서 타점을 잡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돌파 매매법입니다. 하지만 이제 고점에서 중요 저항 라인에 딱 걸려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자리가 강력한 저항 라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물대도 장난이 아닙니다. 이 라인을 돌파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21선과 241선의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두 선의 이격이 좁아지면서 121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하는 자리가 대세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교훈을 얻게 됩니다. 돌파 시도가 실패하면 급락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주포놈이 저점 매집으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하락 추세에서도 반등이 한번 나오지만 역시 저항 라인에 가로막혀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또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이 자리도 아주 중요한 저항 라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이 되면
이 라인들을 돌파하는 자리가 중요 맥점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반등의 자리가 나왔나요? 나왔습니다. 도지 캔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반디들이 계속 출현하고 있습니다. 좀 더 기다려 보아도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런 제대로 돌파가 나와버렸네요.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포의 의도를 확실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상황이 중요해졌습니다. 여기서 조정이 나오면서 저지발을 터치하고 반등을 할 것이냐 아니면 바로 치고 갈 것이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전적으로 주포의 의도에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날 캔들이 중요합니다. 장대 양봉의 고점을 깨고 조정을 보일 것이냐, 장대 양봉의 고점을 깨지 않고 도지형 캔들이 뜰 것이냐를 관찰해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제가 더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추가 상승을 예견할 수 있는 캔들이 떴습니다. 제가 선들을 모두 지워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차트를 처음으로 발견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었지만 조정 구간을 거치고 나서 다시 반등하고 있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전고 돌파가 나올 것인가 기로에 서 있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대 양봉 고점에서 도지 캔들이 뜬 것을 보고 진입을 할 수 있을까요? 진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눌림목 매매 관점에서는 쌍바닥을 그리며 반등을 할 때 타점을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돌파 매매 관점에서는 지금이 매수 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돌파가 나오기는 나왔습니다. 하지만 윗꼬리가 길게 달려 있습니다. 이제 거래량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전 고점이 만들어질 때의 거래량에 준하는 거래량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짜 돌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항이 심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는 사태의 추이를 보아야 합니다. 오늘 돌파한 저항 라인이 깨진다면 미련 없이 매도를 해야 하고 이 라인을 터치하고 반등한다면 추가 매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 라인이 깨진 뒤에 재돌파가 나왔지만 역시 다시 흘러내렸네요. 이렇게 돌파 매매가 쉽지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주포의 의지는 분명히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항이 심할 경우에는 주포도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매도 물량을 무한정 소화하며 주가를 끌어올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제가 또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이 라인이 또 하나의 강력한 저항 라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차후에도 이 두 라인을 돌파하는 것이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제 반등의 자리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아랫꼬리로 기준선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캔들 모양이 도지형 캔들입니다. 충분히 반등의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이 뜬 상태입니다.
주포의 핸들링이 다시 시작된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눌림목 매매 관점에서 매수 타점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재돌파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역시 윗꼬리가 길게 달려 있습니다. 저항이 심했다는 뜻입니다. 매도 타점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저지바가 깨졌지만 밑에 저지바는 잘 지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스권 안에서 주가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돌파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지지라인을 잘 지켜주고 있다는 것 자체는 곧 돌파가 나온다는 신호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차트 강의의 핵심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역대급 거래량입니다. 그런데 거래량에 비해 돌파가 시원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윗꼬리가 긴 도지형 캔들이 매물 소화 캔들입니다. 윗꼬리는 통상적으로 저항을 심하게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막대한 거래량이 수반된 윗꼬리 캔들은 매물 소화 캔들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발생한 저 캔들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트레이더라면 제가 볼 때 진정한 고수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막대한 거래량이 발생을 했는데 거래량에 비해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바로 매물 소화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이 자리에서 타점을 잡을 줄 알아야 한다. 매물 소화 과정을 이해해야 제대로 된 돌파 매매를 할 수 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게 돌파입니다. 깔짝깔짝 되는 것은 결코 돌파라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저항을 한 방에 뚫어주는 것이 진정한 돌파입니다. 제가 차트를 좀 키워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아직 돌파해야 할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차트를 줄여보겠습니다. 모멘텀의 강도가 엄청나거나 어마어마한 이슈라면 여기서 더 치고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이 정도 급등을 한 후에는 조정을 보이는 것이 상례입니다. 여기서 주포가 적극적으로 핸들링을 할 수도 있지만 대개는 한번 눌림이 나오고 나서 다시 반등하는 것이 상례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매도 물량을 소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서 존버하던 개미들의 물량도 소화해야 하고 수익 실현 매물도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포는 이 상황에서 손을 놓고 빠져나갈 놈들은 나가라 하고 탈출의 기회를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조정이 나오고 나서 돌파 시도가 있었지만 실패한 모습입니다. 역시 돌파에 실패하자 주가는 줄줄 흘러버립니다. 하지만 기가 막히게 저지바를 터치하고 반등을 합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이 떴습니다. 주포의 핸들링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아직 매도 물량이 남아있어 오늘 음봉이 떴지만 반등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게 돌파입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역대급 거래량입니다. 2,300만 주가 터졌습니다. 장 초반에 갭으로 떠서 시작해서 쭉 밀렸다가 다시 치고 올라간 모습입니다. 마지막 고지까지 점령한 상태입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막대한 거래량과 함께 전고 돌파가 나왔다면 이제 이 주식은 날아가는 일만 남았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왜냐하면 막대한 거래량은 매물 소화를 충분히 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막대한 거래량과 함께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서는 돌파가 나온 자리에서는 비중을 쉬어 매수를 할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돌파 매매라 할 수 있다. 여기서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121선과 241선의 골든 크로스 지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세 변곡점은 골든 크로스 이전에 일어날 수도 있고 이후에 일어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선의 하락 각도와 이격도라고 했습니다. 121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하는 자리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차트에서는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고 나서 이격이 벌어지는 지점이 대세 변곡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입니다. 집문서, 땅문서.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대세 변곡점이 나오는 자리를 다시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자리를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량입니다. 막대한 거래량을 동반한 돌파 자리, 이 자리가 진정한 돌파 자리이며 신고가 영역에서 고공행진을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야말로 주식 매매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전고 돌파 자리이며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서는 초입의 자리입니다. 이후 상황을 단계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쭉쭉 치고 가던 주가가 조정이 나옵니다. 박스권을 돌파하며 다시 전고 돌파가 나왔습니다. 일단 신고가 영역에 들어서면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큰 거래량이 없이도 이렇게 주가가 가볍게 상승을 합니다. 악성 매물 데라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저점 대비 거의 5배 이상 상승한 모습입니다. 지금 이 종목이 영업이익이 얼마가 나오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식은 미래의 가치를 당겨오기 때문입니다. 엔캠이란 기업의 가치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이 종목도 덩달아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대세 변곡점에서 잡아내는 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시황을 알아야 하고 종목의 모멘텀을 알아야 하고 차트를 분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삼박자가 맞아 들어갈 때 대박줄을 찾아내어 정확한 타점에서 진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공부가 답입니다. 열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돌파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거래량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대량 거래량으로 전고 돌파가 나오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영상을 반복 시청하면서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편한 밤 되시길 기원합니다.